밤낮 없이 창문을 쿵쿵 때린다. 이유 없는 윗집의 괴롭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윗집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지난해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던 한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네. 행복하기만 바랐던 이들의 신혼생활이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윗집에서 뭔가 이상한 행각을 벌였기 때문인데 어떤 모습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어머. 치는 건데? 뭘 치죠 지금? 나 좀 고양이 꼴인 줄 알았어. 저도. 약간 먼지 털이개 같은 거? 그죠? 그죠? 윗집에서 뭔가를 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네,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치고 있는데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 물건의 정체가 아마도 먼지떨이가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청소하다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싶었지만 아닌 것 윗집에서 내는 소음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그런다. 어,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죠? 위험하다 저렇게 치는 이렇게 창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는 행동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됐고요. 에? 낮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이런 행동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요. 새벽까지 저렇게 했다고요? 그럼 아랫집은 잠도 못 자죠.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왜 저런 거예요? 이게 이 아랫집 신혼부부도 이게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게 윗집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고민 끝에 쪽지를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 창문으로 뭔가 터지는 것 같은데 아. 그 물체가 매우 큰 소음이 나고 공포스럽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남겼네요. 네. 매너 있죠. 네. 그 쪽지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이 살해자 문 앞에 고스란히 붙어 있었다고 해요. 무서워. 아니 쪽지가 그러면 되돌려서 그 앞에 붙여 있어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돌아왔다는 거. 네. 아래쪽으로 다시 그러면 내려온 층간 소음도 계속되고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응답은 없고 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보통 이제 층간소음 하면 발소리 정도 뭐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일부러 치는 거죠. 이런 유형은 또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들을 파헤쳐 봤는데 첫 번째 의혹. 혹시 아랫집에 준 피해에 대한 보복일까입니다. 아랫집이 뭔가를 피해를 줬을까? 뭐 담배 연기를 올린다거나 계속 뭔가 음식 냄새를 올린다거나 그럼 윗집이 보복할 수도 있을까? 그것도 좀 그래도 그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일단 살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해서 집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요. 이 아내는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이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흡연자도 없고 아랫집에서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긴 뭐 이사 온 바로 다음 날부터 이랬다고 하니까 뭐 소음이 발생할 그 시간이나 기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의혹은요? 자, 두 번째 의혹은요. 혹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줄 모르고 실수로 벌인 일일까? 요건데요. 실수로. 예, 이게 거의 이제 뭐 100번을 양보해서 뭐 윗집에서 고의로 낸 소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의혹은 처참히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이사 오기 이전에 살았던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윗집에서 피해를 준 게 이 집이 처음이 아니었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살해자 부부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가서 동호수를 말하자 그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한숨부터 아휴 하고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전에 살던 두 세대 모두가 2년을 버티다가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관리소랑 경비실에서 가도 문을 절대 안 열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뭐 과일이다 케이크이다 할 것 없이 찾아 들어가면 그걸 전부 다시 그 가지고 온 사람들 집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집하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쯤이면 너무 심각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경찰까지 대동해서 딱 갔지만 네. 예,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찰은 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예, 윗집 문을 강제로 이렇게 열 수는 그쵸. 없었다면서 예,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예, 없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 집주인이 또 집을 빼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전 사면 초간 거예요. 맞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걱정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을 일인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죠. 무섭죠, 부모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러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당장 이사를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피일차일 시간이 흐르면서 만삭의 아내가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된 이 부부에게서는 두려움과 고통이 더 커지게 그렇죠. 됐어요. 결국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집을 나와서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윗집에 대한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집을 두고 떠난다니 이게 너무 이 말이 안 너무 되거든요. 황당하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러면 불안해서. 그럼요. 네. 내가 떠나버렸어요. 피해자가 떠났어요. 가해자는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웃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그리고 새로 이사를 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러한 정도면은 좀 형사상의 문제로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좀 과한 상태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계속 이렇게 물건으로 창문을 치고 이런 행위가 네.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집 등의 어떤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를 겪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윗집에서 만약에 그 소음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집에서 이를 항의하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 사건에서 쪽지 같은 걸 붙여놨잖아요. 그럼 윗집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나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붙여놓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스토킹 아니냐. 이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주거 침입죄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민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까지도 비화될 부분이 많은 소지가 있어서 참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살던 세입자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찰까지 동원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할 때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 주인이 이 정도로 알려줬었어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집주인에 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알려줬어야 하는 고지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층간소음을 다 알려줘야 될 법적인 어떤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전세입자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경찰도 출동하고 이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격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이 집을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그래. 고지해야 될 의무가 맞아. 있습니다. 이 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고지 의무에 관해서도 최근에 판례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반으로 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뭐 이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중개사도 알고 묵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는 어쨌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떤 대화의 녹취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들을 좀 모으시고 그리고 이런 영상 같은 거 방금 촬영하신 영상 같은 것도 충분히 모으셔야지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좀 유리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들이 다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계약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 해지 요구하시고 맞아. 이사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요. 다음 세입자가 오면 돈 줄게
이러면 또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뭐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해서 적법하게 해지의 통지를 해가지고 그게 임대인한테 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해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고 그냥 또 이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사 나가시면 안 되고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에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답답하죠. 얼마나 불안하고 막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연처럼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뭐 도망을 가는 이런 것 말고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직장 근처다, 아이 학교 근처다 하면은 이사 갈 수 있어도 막 이사 가기 어려울 수 맞아요. 있거든요. 가까이 거주하는 이웃과의 분쟁이 참 해결이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외부 기관의 도움을 한번 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것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도움을 청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중재 요청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재 신청하게 되면은 이 관련 담당자들이 나와서 소음을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증거 자료를 같이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분쟁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들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또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제도의 한계는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같이 막 조정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설령 절차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조정안에 서로가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인데 정말 도망가는 것 말고 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약간 저렇게 고의적으로 막 터는 그런 고의성이 보이는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난 저 집이 이상한 집인 것 같아요. 저 들어가서 저 사는 거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저 집의 구성원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 저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을 해봐야 될 마음이 것 아픈 같고. 사람. 저 사람이 뭐 그냥 집에만 있겠습니까? 장일에도 갈 거 아니에요. 네네. 확인해야 될 것 기다렸다가. 같은데. 그리고 집주인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전세를 못 주거나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이거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간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